정보 공개 안 하는 펀드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펀드를 제가 운용력이지만 되게 싫어해요. 되게 열심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 안 하는 펀드는 가입하지 마시고, 특히 제일 위험한 거, 은행에 갔을 때 창고 직원께서 펀드 하나 가입하시죠. 이거 소중한 돈을 그렇게 그냥 가입해주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거 너무 답답해요. 그 펀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입하고, 그래서 손실나면 그냥 에이 손실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 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펀드, 좋은 펀드를 기사 뉴스게 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내 돈을 여기다 맡겨도 얘네가 설사 실수를 좀 한다 그래도 내가 용납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회사에 펀드 돈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예. 충분히.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지점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정말 가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가입하세요 하면 가입하면서 제발 제 돈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미 그 지점 직원의 손도 이미 떠난 수익률이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지점 직원은 그냥 판매 수수료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펀드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은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안타까워요. 그런 펀드에 막 가입하지 마시고, 좀 펀드 매니저도,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오래 했지만 펀드 매니저 10명 중에 진짜 내 돈을 내가 펀드 매니저지만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펀드 매니저가 몇 명 안 돼요. 10명 중에 한 2명 나오는 것 같아요. 2명? 그 2명, 그 2명은 도덕성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도 철저해야 되고. 왜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천연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제 진짜 소중한 큰 돈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맡겼어요. 근데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 여자친구 관계에 상당한 문제 생겼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는 되게 남의 돈을 물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성실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돈을 불려주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되게 신의 성실을 최대한 진짜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대표님도 고객분께 정말 신뢰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많은데, 그 펀드 매니저들을 뉴스 기사를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 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면에서 최영욱 대표는 제 후배였고, 저는 솔직히 참 되게 대단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같이 운용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갔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는 다시 돌아오겠지.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저희는 또 후배가 또 잘하고 간 후배는 또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약간 자리 하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돼버렸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는 저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도덕성이 결국 탐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천영욱 대표도 절대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보고, 뭐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두물머리란 회사도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뭐 그래서 광고를 할 수는 없고 후배니까 제 후배라 그러면 저는 정말 탐욕을 부리면 어마어마하게 혼냅니다. 그렇죠. 정말 잘란다는 위기, 그러니까 인사권을 동원해서 너 한 번만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너는 자를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 저는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엄격한데, 그래서 저는 천영욱 대표가 그 고객한테 충분히 신뢰를 주고, 그 되게 고민되는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될 순간에 탐욕은 절대 부리면 안 되고, 물론 개인적인 욕심 부리면 되지만 고객한테 신뢰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평생 하실 거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털어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요. 제가 천영욱 대표도 키움증권 있을 때였고, 저도 키움증권 있을 때였고, 제가 이제 좀 잘하지 못하고 좀
좀 뭐랄까 경력 한 1, 2년 정도 되는 트레이더였을 때 가장 괴로웠을 때가 제가 8층에서 일했었는데 다 같이 잘 버는데 저만 그날 마이너스 심하게 났었거든요. 저 솔직한 심정은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다 같이 손실이 났으면 위안이 되는데 다 같이 잘 벌어서 다 같이 기뻐하는 순간에 저는 혼자 마이너스 심하게 나서 정말 괴로웠는데 그 정도로 정말 건물에서 내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뎌져서 이제 그런 감정은 별로 없어졌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러니까 강도는 그 정도로 세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거는 좀 약간 좀 너무 19금이면 뭐 지나가도 됩니다. 19금보다는 저는 매매하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냥 욕으로 풀자. 예. 에이 모모 같은 놈들, 에이 모모 놈들 하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내 돈 저놈들한테 뺏겼구나. 아 정말 저놈들 어디 뭐든 잘 안 풀렸으면 하는 그런 욕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냥 풉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이클 탈 때는 스트레스 많이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사이클이 집중 안 하면 대형사고 나니까 저는 탈 때 정말 속도를 많이 내서 타는 편이어서 시속 한 40km 타고 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는데 그 집중을 굉장히 하다 보면 좀 거기서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좀 뭐랄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사이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타거든요. 근데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배들한테 그래서 제가 사이클 한 대 사줬습니다. 예. 사이클도 비싼 거 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이클을 얘기하자면 사이클을 공부를 많이 했죠. 예. 쭉 한 다음에 옷 사는 것처럼 가격대별로 쭉 한 다음에 중고 매물 싼 것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잡았어요. 아주 누가 급매로 던지는 것들.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나씩 주고. 예. 제가 돈이 뭐 새 거 사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되지만 그 투자 스타일이나 소비 스타일은 똑같아요. 무슨 사이클 뭐가 얼마짜리인 거 쭉 새 거는 얼마고 그 중고는 어느 게 거래되는지 쫙 다 공부하고 후배들 자전거 많이 사줘야 되니까 많이 사야 한 5대 이상 사야 되니까 금매로 나온 것들 싸게 나온 거 똑같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할인 받아서 3분의 1 가격에 사서 주고 예,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택배로 받기 힘들거든요. 또 차를 몰고 1시간 갑니다. 또 후배를 위해서 또 싸게 사기 위해서 제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 또 사러 가면서 후배랑 선배 이제 사이클 같이 타는 선배도 있는데 가면서 되게 재밌어요 또. 우리 애기 3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건진다. 또 하면서 사이클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면서 그 왕복 2시간을 갔다가 사가지고 와서 또 후배한테 또 주려면 깨끗이 닦아주는 너무 더러우면 깍 닦아주면서 후배한테 타라고 주죠. 후배가 미안해서 안 탈 수가 없어. 그렇죠. 정성이. 그래서 운동 하나씩 하고 스트레스를 풀긴 풀어 스트레스 강도는 정말 셉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푸는 방법은 2가지. 욕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타는 거. 그래서 제 주변에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욕을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다. 욕 듣고 사이클한테 받고 이렇게 욕의 사이클. 그렇죠. 계속. 그래서 옆에 부서도 들려요 그게. 그래서 회식할 때 제가 그 욕 많이 하는 그 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일부러 합니다. 트레이더들이 또 욕을 하는 게 일종의 약간 영역 표시잖아요. 그렇죠. 강한 수컷들이 혹은 예전에는 여자분들도 누님들도 계셨지만 그 강한 욕짓거리로 이렇게 그렇죠. 기세를 잡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레이더 중에 사람. 근데 얼굴 시뻘개져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욕을 하고 풀고 말지. 꾹 참고 얼굴 시뻘개져가 있는 거 보면 그냥 암 걸리겠다.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돈 더 벌려다가 나중에 암 걸려서 빨리 죽으면 무슨 의미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빨리빨리 욕을 하고 풀고 그쵸. 그다음에 시간 날 때 사이클 타고 그게 좀 저만의 이제 스트레스 푸는 비법 같아요. 욕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욕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실제로 되게 궁지에 몰렸을 때 욕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트레이더는 트레이더는 그럴 때 이제 또 욕을 할 용기가 없어요. 약간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서 그 정도의 여유가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게 쌓였을 때 혹은 약간 이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어도 되게 긴장감을 풀기 위해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손실한도 찍고 있을 때는
되게 조용히 정말 침착하게 찍죠. 죽기 직전에는 손실한도가 다 있는데 그 손실한도 금방 가면 정말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어떡하지 이제 제가 만약 손실한도가 5천만이라 그러면 한 3천만 원까지 손실 3천만 원 물 때까지 욕이 나와요. 3천만 원 넘어서부터는 어떡하지 벌벌 떨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형님도 트레이더로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더로서 일반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트레이더의 칼날 같은 관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더로 다시 한번. 저는 근데 또 유명한 책들은 다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 시청자분께서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점마다 이제 뭐 사람마다 약간 관점이 다른데 어떤 친구는 폭락장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겠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죠.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인 게 안 오면 어떡할 건데? 나는 그냥 싼 거 있으면 살래. 그리고 나는 금융위기가 오면 맞을래 그냥. 네. 저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손실 안 날 자신 있나요? 없죠. 네. 당연히 손실이 나요. 그 손실도 워런 버핏, 그 투자에 정말 잘하는 투자로 최고인 워런 버핏조차도 반토막이 납니다. 가끔. 반토막 안 날 자신 있으신가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반토막이 나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회사 망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회사에 시장이 정말 폭락해서 반토막이 난다면 그때는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폭락이 오면 그걸 준비해놨다 그때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예, 폭락도 좀 뭐 일정 부분 맞을 수 있고 조금 돈을 남겨놨다가 뭐 한 70% 넣어놓고 폭락이 오면 30% 넣으면 되거든요. 뭐 그 정도 돼야지 뭐. 그렇죠. 100이면 나 100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있다가 폭락 오면 투자한다고 하는데 폭락 오면 투자 못해 겁나서.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떤 폭락도 좀 맞을 각오하시라고 그냥. 손실 당연히 봅니다. 저도 손실 보고요. 당연히 보는데 그걸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맞을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세요. 그렇다 그럼에도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해도 난 투자를 할 거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면 대신 올바른 투자가 되죠. 그런 투자를 꼭 가졌으면 해요. 반토막이 나도 나는 투자를 하겠다. 저는 금융위기 때 정말 그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었는데 출근할 때 정말 처참했어요. 정말. 현장에 지점에 계셨어요? 아니요, 지점에 그때도 운용 파트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HTS를 못 켰어요. 너무 겁나서. 회사 계정도 차마 이제 출근하면 맨날 혼나기만 했고. 근데 그때 이제 개인 계좌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난 주식을 100% 채우겠다. 대신에 정말 싸다는 기준으로 해서 채우겠다. 정말 개인 자산은 다 주식 채웠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주식으로 내 재산을 다 채우겠다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융이 끝난 다음에 더 많이 벌었죠. 물론. 그래서 폭락이 분명히 오고요. 폭락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폭락을 와도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나는 그 폭락을 맞고 버텨내리라는 좀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나요? 끝이죠. 끝이지요. 짝 안 해도 되나? 수공할 비즈니스 붐이야. 와우. 5, 6, 1. 일단